이번 시간에는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과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는 텍스트 입력을 통해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기존 이미지를 편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생성형 AI의 경우 이미지를 생성한 후 이미지를 수정 요청하면 이전에 만든 이미지와 유사성이 많이 낮은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구글 AI 스튜디오의 경우 기존 이미지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만 반영하여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본적인 텍스트 입력을 통한 이미지 생성과 이미지 편집에 대해 알아본 후 이러한 구글 AI 스튜디오의 일관성 있는 이미지 생성 및 편집 기능을 활용하여 간단한 동화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미지 생성을 하기 전에 기초적인 초기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를 접속하면 가장 보이는 첫 번째 화면에서 제미나이의 그 모델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미나이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은 제미나이 2.0 플래시 프리뷰 이미지 제너레이션입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화면입니다. 런 세팅스를 확인해 보시면 기본적인 설정은 아마 제미나이 2.5 프로 프리뷰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다른 걸로 선택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 여기 화살표 방향을 눌러주시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미지 생성의 경우에는 제미나이 2.5가 아닌 2.0에서 제미나이 2.0 플래시 프리뷰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을 했으면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을 할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텍스트 입력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이미지 생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핵심 주제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부적인 묘사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고양이 이미지를 얻고 싶다고 했을 때 단순히 고양이 사진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털이 복슬복슬한 오렌지색 페르시안 고양이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고양이의 모양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양이가 있는 배경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는데요.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 환경은 어떠한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고양이가 있는 배경도 내가 원하는 배경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진의 분위기나 그 사진에서 느껴지는 감정들도 설명을 해주면 그런 분위기에 맞는 사진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기 전에 우선 만들어 보고 싶은 이미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의 모습을 상상했다고 가정하고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는 고양이 사진 만들어줘 입니다. 고양이 모습을 한 사진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모습은 아닙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는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이미지와 비교하여 원하는 이미지에 더 가까운 사진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배경 부분이 좀 달라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추가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자 위에 올라 있는 털이 복슬복슬한 오렌지색 페르시안 고양이가 따뜻한 분위기의 사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이미지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요청하고 싶은 사진이나 그림의 세부 사항을 개조식으로 정리한 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제, 행동이나 자세, 배경 및 장소, 구도, 조명, 스타일 및 분위기, 기타 세부 사항을 보는 것과 같이 개조식으로 작성해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알려진 거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경우 한글보다는 영어로 요청할 때 좀 더 성능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서 저는 이 내용을 영어로 바꿔서 한번 생성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고 영어로 번역만 한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이미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생각한 이미지는 식탁 위에 앉아있는 노란색 페르시안 아기 고양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제만 입력하여 사진을 생성하였고 이후에 장소와 분위기를 추가하여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프롬프트를 개조식으로 작성한 후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요청한 최종 이미지입니다. 생각한 이미지와 똑같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텍스트 입력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다양한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세부 사항으로는 첫 번째 주제, 대상의 행동이나 자세, 사진의 배경이나 장소, 사진의 구도, 조명, 스타일 및 분위기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좀 더 원하는 결과에 가까운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바닷가에서 노는 아이들을 그려줘 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 같이 보였으나 밑에 보면은 모델 리스폰스 워즈 블락드라고 해서 모델 생성이 막혔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지 생성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성년자 관련, 두 번째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 세 번째 개인정보 침해, 네 번째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다섯 번째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이미지 생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는 사진 편집에 있어 사용자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편집을 하고 다른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사진에서 남자의 티셔츠 색상을 빨강색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티셔츠의 모양이나 크기는 유지하면서 색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편집하고자 하는 사진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의 티셔츠 색상을 빨강색으로 바꾼 사진을 만들어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사진 속 다른 부분은 똑같이 유지한 채 남자의 티셔츠 색상만 빨강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속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할 것은 이 사진에 있는 강아지에게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추가해줘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은 유지가 된 채 강아지의 목에 빨간색 나비 넥타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강아지의 귀 부분 색깔이 살짝 변한 것을 알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일관성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경을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 배경을 공원이 아니라 해변으로 바꿔줘 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나비 넥타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인물 같은 경우도 배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남자의 팔 사이에 보면 초록색 나무가 보이는데요. 아래 사진에서는 남자의 팔 사이에 보이는 배경도 바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 하늘을 무지개가 있는 하늘로 바꿔줘. 무지개 이미지가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있지만 프롬프트로 요청한 것과 같이 하늘 위에 무지개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바다 배경과 인물 강아지는 그대로 이미지가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사진의 특정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아래에 공원에서 산책하는 남자라는 문구를 넣어줘. 자,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공원에서 산책하는 남자라고 글씨가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미음이 비읍과 미음이 살짝 어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이 아니라 영어 문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티셔츠에 구글이라는 문구를 단어를 적어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남자의 티셔츠에 구글이라고 하는 글씨가 적힌 것을 볼 수 있고요. 따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구글의 그 색감을 넣은 글씨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서 이미지의 비율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가로와 세로 비율을 3대4로 바꿔줘. 처음에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3대4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때 비율이 살짝 바뀌기는 하였지만 정확하게 3대4 비율로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해당하는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여 다시 요청을 하였더니 3대4 비율의 이미지를 생성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보통 이미지의 비율을 조절하면 기존 이미지를 3대4 비율로 크롭하거나 이미지를 늘려서 비율을 맞추는데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생성한 이미지는 기존 이미지 위에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하여 비율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사진의 스타일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을 입력한 후 사진의 스타일을 반고 스타일의 유화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반고 스타일의 유화처럼 보이게 바꿔줘 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유화 느낌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픽셀 아트 느낌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픽셀 아트 스타일로 바꿔줘. 생성된 그림을 보면 픽셀 아트 스타일로 그림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흑백 스케치 느낌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스타일을 흑백 스케치 느낌으로 만들어줘. 이미지가 흑백 스케치 느낌으로 잘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서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는 남자 이미지를 가지고 다양한 편집을 해 보았습니다. 남자의 티셔츠 색상을 빨강색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강아지의 목에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배경을 공원에서 해변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늘에 무지개 이미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진의 텍스트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사진 아래 사진의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넣어 보았고, 남자의 티셔츠에 구글 글자를 넣어 보았습니다. AI가 텍스트를 넣는 위치와 상황을 고려하여 글자의 위치나 글꼴, 글자 크기, 색상을 자연스럽게 정하여 입력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의 스타일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림 스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문 프로그램이나 필터가 필요한데요.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텍스트 입력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간단한 동화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책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를 먼저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스토리는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 이야기를 8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습 중에는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제미나이 2.0 이미지 모델을 사용하였지만 제미나이 2.5 프로 모델의 성능이 더 뛰어나므로 동화책 스토리를 만들 때는 모델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면별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작성하기에 앞서 동화책의 전반적인 설정에 관한 프롬프트를 먼저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프롬프트에는 동화책 그림, 스타일과 주인공 묘사,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 기본 프롬프트에 장면별 세부 프롬프트를 합하여 요청을 하면 좀 더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간단한 동화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책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를 먼저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스토리는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 이야기를 8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습 중에는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제미나이 2.0 이미지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미나이 2.5 프로 모델의 성능이 더 뛰어나므로 동화책 스토리를 만들 때는 모델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동화책에 들어가는 장면별 이미지를 생성하기 전에 동화책의 전반적인 설정에 관한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기본 프롬프트에는 동화책의 그림 스타일, 주인공 묘사,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적어 놓습니다. 이 기본 프롬프트를 장면별 세부 프롬프트랑 합쳐서 요청을 하면 좀 더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 프롬프트를 먼저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기본 프롬프트를 한글로 작성을 한 후에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구글 번역기를 활용해서 영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아주 먼 밤하늘에 호기심 많은 아기별 반짝이가 살고 있어요. 이야기의 첫 번째 문장은 아주 먼 밤하늘에 호기심 많은 아기별 반짝이가 살고 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어울리는 동화책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기별이 드넓고 어두운 밤하늘 높은 곳에서 다른 많은 큰 별들과 다정한 달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반짝이고 있다. 자, 이렇게 스토리와 어울리는 그림의 이미지를 글로 적은 후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 다음 앞에서 만든 기본 프롬프트와 합쳐서 한꺼번에 복사를 해서 구글 AI 스튜디오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지금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별 반짝이가 다른 많은 별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 대한 프롬프트를 연속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장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장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장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장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곱 번째 장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장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8장을 모두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다운을 받은 후에 글자와 합쳐서 동화책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와 이야기 문장을 합쳐서 만든 동화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와 그림이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화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모습과 배경들이 8개의 사파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과 편집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